안녕하세요. 핫한 모빌리티 이슈 전해드리는 이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주식시장에 리비안이 정말 핫했잖아요. 아우, 그렇죠. 근데 올해는 이 기업 때문에 유럽 IPO 시장에 들썩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비상장 기업이라는 게 더 놀라우는 포르쉐 IPO 오늘 이야기해 볼 거라면서요. 상장하게 되면요, 독일 최대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IPO 과정을 다룬 기사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뭐가 정말 복잡합니다. 네. 일단 지주회사 포르쉐 오토모빌 홀딩스 SE가 폭스바겐과 IPO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폭스바겐이 또 포르쉐를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지분 관계상 누가 뭘 더 지분을 갖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아무튼 복잡합니다. 네, 복잡하죠. 이게 네. 의아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기업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짤막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혹시 아는커님, 이 포르쉐와 폭스바겐의 창업자가 같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피읍이라서? 네. 죄송해요. 같은 네. 포자 네. 돌림이라서. 네. 예. 신선한데요? 네.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 이 자동차 이 역사 쪽에서는요, 진짜 전무후무한 천재 박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포르쉐 창업자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독일의 나치당이 이렇게 국가를 이끌 때 그때뿐인데, 그때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 당원 노동자가 탈 수 있는 값싼 차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 명령에 만들어진 차가 바로 딱정벌레로 유명한 폭스바겐의 비틀 1세대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와 폭스바겐은 그 뿌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 듣는 내용인데 엄청 신기하네요. 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기업으로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연합군이 관리를 하다가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 서독으로 나뉘어지잖아요. 네. 서독에 기업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영기업이 되게 되죠. 네. 그랬는데 이게 국가의 지분을 팔고 하다 보니까 민영기업이 나중에 되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가문에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포르쉐도 두 개의 회사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포르쉐, 제조사 포르쉐, 이걸 포르쉐 AG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포르쉐 오스트리아 딜러망하고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비틀 만들어줬다 그랬잖아요. 이에 대한 로열티로 막대한 금액을 얻은 곳이 바로 포르쉐 SE라는 곳입니다. 네. 네, 이곳이 포르쉐 AG의 지주회사이기도 하고요. 포르쉐 가문들이 포르쉐 SE의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를 뉴스에서는 포르쉐 오토모빌 홀딩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포르쉐 AG랑 포르쉐 SE가 있는데, 이번에 상장을 하는 쪽이 SE인가요? AG인가요? 네, 제조사인 AG입니다. AG. 네네. 네. 원래 포르쉐 가문이 포르쉐 AG의 운영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지주회사니까. 네. 네, 참여를 했었는데, 이 중간에 한번 경영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한번 크게 발생을 하면서 포르쉐 가문이 우리 포르쉐 AG의 경영에는 간섭하지 말자, SE에 집중하자, 이런 신사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경영권 관련 분쟁의 중심이었다가 튕겨져 나간 포르쉐 가문의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유능한 엔지니어였고요. 나중엔 아우디에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아우디의 그 유명한 콰트로 기술이 개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폭스바겐 그룹의 CEO까지 안착하게 되는데, 바로 페르디난트 피에이입니다. 페르디난트 피에이가 폭스바겐의 CEO가 된 이때에 포르쉐 SE가 야금야금 이 폭스바겐의 지분을 조금씩 인수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포르쉐 SE가요, 폭스바겐의 지분을 50% 이상 먹으면서 명백한 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이 포르쉐가 폭스바겐을 인수하려고 한다 하면서 엄청 시끄러웠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금 운용 중간에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바로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암만 염가에 팔았다고 치더라도 이 인수하려고 자금을 하다 보면 계속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현금이 나올 구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포르쉐 SE가 자구책으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 포르쉐 SE가 포르쉐 AG의 지분을 100%를 갖고 있었는데, 이 지분의 50%를 폭스바겐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포르쉐 AG의 모회사인 폭스바겐의 지주회사인 포르쉐 SE, 이런 복잡한 구조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폭스바겐의 CEO였던 페르디난트 PA가 포르쉐 가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폭스바겐 내에서 의결권을 좀 강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순환 출자와 비슷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배 구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됐을 것 같고요. 정작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 왜 지금 IPO를 할까요? 아, 그렇죠. 바로 전기차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의 사업이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들던 이런 회사들은 이런 과정이 되게 난감해요. 그러니까 같은 폭스바겐 그룹의 계열사인데 람보르기니는 아이 몰라 우리 그냥 내연기관 만들래 이러고 있거든요. 내연기관 엔진이 가져다주던 감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문제인데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차도 좀 작아야 되고 가볍고 이래야 되는데 전기차 배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엄청 무겁죠. 네, 무겁기도 하고 크기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결국 이거에 대한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포르쉐 100% 전기차 타이칸 이거 작년 한 해에 41,000대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포르쉐 전체 차량 판매 비중의 13%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41,000여 대 이거 전기차 시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테슬라에 비해서 너무 적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테슬라와 포르쉐 자체가 지향하는 브랜드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포르쉐가 아직 전기차 대량 생산하는데 한정적이다라는 이유도 사실 클 거란 말이죠. 2024년에는요 포르쉐의 막내이자 포르쉐가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에 포르쉐를 살려준 718 모델 이 박스터와 카이맨 이 모델이 내연기관 모델 없이 순수 100% 전기차로 신차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에 맞춰서 생산시설과 배터리 등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전기차 시대로 개편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거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시장에서 보기에 이번 IPO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나요? IPO가 폭스바겐 경영진과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IPO 때문에 잡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지배구조 설명드렸잖아요. 그 지배구조 특성상 IPO가 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 워낙 독일에서도 큰 규모의 IPO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이 매체를 통해서 좀 보면요. 상장 시의 기업 가치가 무려 110에서 12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네. 그리고 유럽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 그리고 일부 현지 언론은 앞서서 진행했었던 리비안의 IPO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다. 네. 독일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포르쉐 IPO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에 맞춰서 폭스바겐의 시가총액도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지금 유럽의 IPO 시장이 침체된 걸로 아는데 이번 계기로 활기를 띄웠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포르쉐라는 브랜드 자체가요. 그 다른 브랜드들이 도전하지 않았었던 세단형 모델 파나메라, 그다음에 SUV, 카이엔 이런 모델을 만들면서 한때 위험했던 회사가 엄청난 성공을 하는 이런 계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인 타이칸 역시 전기차도 포르쉐가 만들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고요.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포르쉐 지하에는 그 외계인을 고문한 고문실이 있어서 기술이 거의 외계인급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성과함도 있고 뛰어난 기술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니아층도 탄탄하고요. 개인적으로 포르쉐의 앞날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핫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